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1위 인턴으로 출근하게 된 민선파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한인 친선 명예대사인 자코를 세상에 널리 알려라 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김옥태 총영사님의 인터뷰를 보러 가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요코하마 총영사 김옥채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주 후쿠오카 총영사를 했었고, 또 그전에는 도쿄 대사관에서 참사관, 공사 등으로 수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한 외교관입니다. 그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간밤에 우리 예교부 본부에서 특별한 훈련이 있는지, 무슨 지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신문들을 쭉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언론도 한번 쭉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사전에 계획된 행사에 참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우리 요코하마 총영사관뿐 아니라 우리 동기에 있는 대사관, 총영사관들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역할은 우리 교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할에는 한 33,000명 정도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패스포트를 신청한다든지 또는 뭐 가족관계 증명을 이렇게 신청한다든지, 또는 또 일본이나 영민들이 와서 비자를 신청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문화라든지 예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한국을 일본에 알리는 공공외교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총영사관 관할에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경제외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교류, 시민교류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 일본 지역의 공간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요코하마가 특별한 점이라고는 예를 들어서 이게 수도권 동경하고 가깝잖아요. 네. 동경하고 가까운데 요코하마가 인구가 도쿄 다음으로 많은 도시입니다. 377만 명. 오사카보다 요코하마가 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코하마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가와 해운이 인구가 920만 명.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처럼 큰 도시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제2의 도시죠. 그래서 이 제2의 도시에서 한일 간의 교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지원하니까 그게 좀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백사자 새끼입니다. 이름을 제가 앞서서 자코라고 붙였는데, 백사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200두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사자 새끼인데 동물로서 우리 영사관의 명예영사로 위촉을 해서 열심히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요, 이 백사자를 키우는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 히키타 텐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린세스 텐코라고 합니다. 그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는데, 그분이 작년에, 그분은 그 백사자, 그 흰 호랑이도 키우고 계신 분이거든요. 자기 백사자가 새끼를 4마리 낳았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새끼 사자를 데리고 우리 영사관에 한번 방문하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백사자를 키우는 곳에서 데려나오기 위해서는 일본 당국의 또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제 방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제가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알리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 백사자를 명예영사로 위촉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하고
그 제안을 했더니만은 그러면 좋다고. 그래서 우리 회의실에서 백사장 이쪽식으로 하고, 그다음 그래서 우리 회의실 이름도 라이온 홀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백사자 마스코트 인형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실 때 하나 가져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 이렇게 있고, 한일 친선 명예 영사 자코. 이제 그 히키타 텐고시는 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자판 코리아에서 자코로. 그리고 이 친구가 곧 월트 디즈니에 나올 겁니다. 출연할 겁니다. 미국에서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방송. 정말요? 네, 지금 많이 컸어요. 그때 제 방에 데려왔을 때는 한 17kg였는데, 지금 상당히 60몇 kg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이제 방송이 되는데, 그 세계 최초로 사자가 명예영사다 하는 그런 도 소개가 나왔더라고요.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돼요? 예, 월트 디즈니에서 이제 뭐 자코 때문에 자코라는 명예영사 때문에 그쪽에서 취재하는 건 아닌데, 프린스 탱크하고 관계 때문에 하는데, 그 가운데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명예영사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이. 유명한 영사입니다. 실은 내년에 이제 한일 국교정사 60주년 되잖아요. 네. 60주년이면 환갑이잖아요. 그죠? 네. 한일 관계가 이제 더 한참 성숙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경 대사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각 영사관들이 준비하는데, 우리 실은 1년 앞당겨서 올해 큰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요코하마의 그 바닷가 공원에서 한일 교류 축제를 했습니다. 이틀간 5만 명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도 팔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우리 한국 케이팝 가수들,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케이팝 고등학생들이 와서 또 그 군무도 보여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땡겨서 했지만 내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화 교류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초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 케이팝 댄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초청해주시면 제가 춤도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국과 일본 양국민이 서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편견 없이 보면은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우리 한국 음식 좋아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휩쓸려서 그런 교류도 이렇게 끊기고 하는 편견 없이 정치는 정치고 우리 시민들 간의 교류, 그걸 풀뿌리 교류라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 교류,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편견 없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봐주고 서로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이런 것으로 같이 더욱더 유인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지금 2023년부터 정상화돼서 양국 간의 교류가 거의 1000만 명이 양국을 오가고 있잖아요. 그게 서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평가하자. 어떤 역사의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우쳐서 평가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즐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상대방을 볼 때 정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외교관을 좀 희망한 건 아니고요. 87년부터 88년까지 1년간 일본어 공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1년 공부를 하고 2달간 일본에 어학연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일본, 1988년이니까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경제적인 격차가 좀 있었답니다. 그때 일본 사회를 2달 동안 본 느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으로 삼을 게 많겠구나 생각해서 외교관이 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외교관이 돼서 1993년에 우리 동경에 있는 대사관에
이등석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게 일본과의 매력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5월 18일, 19일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한일 교류 축제는 사실상 스가 전 일본 총리, 그 다음에 카나다와 현 크로이아 지사, 그 다음에 야마나카 요코하마 시장, 한국에서는 한일 의원연맹의 간부님들이 다 그게 참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코하마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국 행사입니다. 그죠? 일본 주최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많은 또 시민들이, 우리 교포들을 포함해서 이거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겨줬는데, 그 행사 다들 고생해서 준비했지만 가장 보람됐고요. 그 외에도 또 우리 그 시조과 같은 경우는 우리 과거에 조선통신사가 시조과에 와서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세입겐지라는 절인데요. 거기서 옛날에 조선통신사들이 머물렀던 호텔에서 그 행사를 재해날. 그런데 제가 이제 조선통신사의 정사 올라로 치면 이제 대표로 옛날에 복장을 하고 참가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백세가 되신 분이 일본 차도의 우라센케라는 유명한 차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우라센케라고 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보좌했던 오차의 명인이 있습니다. 오차만 끓여드린 게 아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여러 가지 그 간언을 했던 어드바이저죠. 그런데 그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조선은 문화의 나라이라 침략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계속 반대하니까 할복 자살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할복하신 분의 자손이 지금 그대로 이제 우라센케라는 일본의 전통 차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100세예요. 100세. 교토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100세가 되시는 분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몇 사람에게 직접 일본 전통 차법에 의해서 차를 만들어서 조석을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 그런 장면은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듣는 저로서도 굉장히 인상이 깊어지는 순간인데요. 외교관을 꿈꾸시는 분들이 우선은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나라의 언어를 잘하는 게 기본 요소죠. 그죠? 영어를 포함해서 일본에 근무하면서 일본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중동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아랍어 됐으면 더 좋잖아요. 현지를 하는 게 밀접한 게 일을 해주시니까. 그게 기본이죠. 그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국가 간의 일을 하니까 법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역사입니다. 역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쭉 공부를 좀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역사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주변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그 주재국에 근무한 나라의 역사를 좀 깊이 공부를 해서 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서로 또 주재국 사람들하고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언어, 그다음에 국제정세에 대한 평소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국제법,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네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인터뷰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김용재 총영사님 덕분에 한일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자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파랑 잎사귀 김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